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소리입니다. 네, 내일은 모니터랩과 CU박스가 동시에 상장을 하는 날이죠. 5월의 첫 타자였던 트루엔이 약간의 실망감을 안겨준 상태라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과연 어떤 결과를 보여줄 것인지 지금부터 체크포인트 같이 살펴보시죠. 먼저 모니터랩인데요. 모니터랩은 공모가가 9,800원, 미래에셋 증권에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미 소식을 접한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사주에서 미달이 발생했어요. 만주 정도 미달이 나면서 기관 투자자에게 추가로 배정이 됐습니다. 결국에 우리 사주의 청약률이 35.65%밖에 안 됐다는 거거든요. 1인당 배정 금액이 200만 원도 채 안 됐었기 때문에 당연히 소화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미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앞에서 상장했던 사이버 보안주 센즈랩의 사례를 보면 1년 동안 묶이는 우리 사주에 딱히 투자하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줄줄 흘러내리고 있잖아요. 우리야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서 수익을 빨리 보고 빠질 생각을 하지만 우리 사주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미달이 꽤 나왔다는 거. 그래서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물량이 그만큼 증가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아쉬운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최종 확약 비율은 13.04%, 수요 예측 때 6.06%였는데 한 2배 정도 그냥 무난하게 증가했더라고요. 우리 사주 미달이 더해진 것을 감안하면 조금 더 신경 써서 잡아줬다면 어떨까 싶긴 한데 그냥 무난한 수준입니다. 적용을 해서 최종 유통 가능 비율을 계산해 보면 23.13%로 감소하고요. 금액으로는 약 281억 원 정도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200억 원대니까 수급이 붙으면 주가를 올리기 좋은 조건인 건 맞는 거죠. 넘어가서 매각 주체별 비중을 보시면 국내 기관이 37.23%로 가장 높고요. 그 다음 기존 주주가 37.23%로 비슷한 수준을 차지합니다. 그 다음 일반 청약자 순서예요. 이 회사의 기존 주주는 기술보증기금과 중소기업은행 그리고 개인 주주들이 있는데요. 기술보증기금과 중소기업은행은 상환 전환 우선주 형태로 투자를 했고 전환가액이 1,070원인데다가 이미 보통주로 다 전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엑시트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조건만 봤을 때 다른 건 그냥 그래요. 다른 건 그냥 그런데 유통 가능 금액이 200억 원대라는 메리트가 좀 큰 거죠. 이런 경우에는 공모가나 섹터 이런 다른 부분이 좀 덜 매력적이라고 하더라도 수급이 붙어주는 경향을 계속 보여왔잖아요. LB 인베스트먼트가 대표적으로 그랬고 또 바이오 인프라 이런 종목들도 그랬고요. 근데 제가 조금 불안하게 보는 부분은 공모가가 밸류에이션 상으로 너무 비싸다는 거. 지금 10,000원 미만이라 절대적인 수준에서는 좀 저렴하다고 느낄 수가 있겠지만 22년 순이익 기준의 퍼가 무려 173.6배라는 거. 이게 조금 걸리죠. 근데 그나마 센즈랩보다는 낮은 시가총액으로 상장을 한다는 게 다행이긴 하고요.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센즈랩의 시가총액을 따라갈 수가 있다고 하면 주당 평가가액은 어느 정도로 계산이 될 것인가. 보면 14,738원 나오거든요. 공모가 9,800원 대비해서 약 50% 플러스인 수준입니다. 이걸 왜 대충이라도 이번에 계산을 해봤냐면요. 동시 상장이잖아요. 그래서 상장일을 예측하는 게 다른 종목보다 또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주가를 생각해 두고 대응을 해야 덜 정신이 없을 것 같아서 한번 해봤어요. 저는 모니터랩 그래도 사이즈가 조금 작으니까 50%에서 70%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서 CU박스 볼게요. 공모가는 15,000원이었고요. 신한, SK, 신영에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본인은 어느 증권사에서 받았는지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봐야겠죠. 네, CU박스는 우리 사주 미달이 없습니다. 1인당 배정 금액이 900만 원 정도로 모니터랩보다는 조금 있는 편이었는데 다 소화를 시켰네요. 이런 측면에서 좀 심리적으로 생각보다 CU박스에 수급이 붙어줄 가능성도 있기는 하겠습니다. 네, 최종 확약 비율은 6.28%예요. 수요 예측에 비해서 크게 올리지 못했습니다. 사실 운용사의 참여도가 조금 높았어서 약간은 기대를 해봤었거든요. 확약을 신청한 운용사들한테 높은 비율로 배정을 했다면 더 좋은 결과가 나왔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노력까지는 한 것 같지 않네요. 적용을 해서 최종 유통 가능 물량을 계산하면 48.37% 여전히 높고요. 금액으로는 약 723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기존 주주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기존 주주 중에서는 기타 기존 주주의 비중이 가장 높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회사의 기타 기존 주주는 장외에서 거래한 주주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38 커뮤니케이션 상으로 대부분의 거래가 공모가 15,000원 위에서 성사됐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됐고, 그리고 증권플러스 비상장 사이트에서 그나마 거래량이 좀 붙었던 최근 1년간의 추이를 또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15,000원 아래에서의 거래가 많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수익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약간의 기대는 걸어봅니다. 증권플러스 비상장 기준 5월 16일의 거래 내역은 16,500원의 100주가 있었고요. 5월 17일에는 어제는 16,600원의 500주가 거래가 됐어요. 그래서 다행히 공모가보다는 높은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최근에. 그래서 CU박스는 공모가 부근에서나 그 밑에서 기존 주주가 손절을 하지 않는다면 그나마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는 거죠. 네, 우선 공모가가 하단보다 밑에서 결정이 되면서 사업 내용이 비슷한 알체라의 시가총액보다는 낮은 수준의 상장을 추진할 수가 있게 됐던 거죠. 지금 22년과 23년 1분기 알체라와 실적을 비교해서 보시면 둘 다 적자 기업이기는 하지만 CU박스의 적자폭이 훨씬 적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CU박스가 알체라 정도의 시가총액 혹은 그보다 조금 높은 수준을 받는 건 가능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알체라의 시가총액을 CU박스의 적용 주식수로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주당 평가가액은 17,920원, 공모가 대비해서 19% 플러스로 계산이 되는데요. 근데 동시상장이라 그냥 10% 이상의 수익 구간만 주면 참 감사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상장일에 수급이 좀 약해진 상황이라 유통 물량이 훨씬 큰 CU박스는 분명히 위험할 수가 있잖아요. 그나마 제가 한 가지 기대를 걸고 있는 부분은 이거거든요. 챗 GPT의 아버지 샘 알트만의 방한 소식으로 AI 섹터를 이제 다시 봐야 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동안 AI 섹터가 워낙 많이 눌려있기도 했고요. 실제 어제 뉴욕 증시에서도 AI 섹터의 분위기가 좋았고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알체라를 포함해서 AI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CU박스는 대표적인 AI 관련주로 엮일 수가 있을 것이고 모니터랩은 사이버 보안이 주요 사업 내용이기는 하지만 센즈랩과 마찬가지로 AI를 기반으로 분석이 진행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둘 모두에게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상장했으면 더 베스트였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쉽네요. 네,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동시 상장은 늘 어렵죠. 상장일에 수급이 어디로 쏠릴 것인지, 수급 이동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를 정해두고 대응하는 게 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모니터랩은 50%에서 한 70% 정도, CU박스는 10%에서 20%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CU박스가 손실이 난다면 그냥 보유해 볼 예정이에요. 이거는 근데 각자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몇 주 안 되기 때문에 빨리 손절하는 게 마음이 편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신한투자증권에서 CU박스를 청약하면서 땡큐 공모주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3,000명 추첨을 통해서 로봇액티브 ETF를 하나 준다는 내용이었죠. 언제 발표되는지 궁금해 하실 텐데 지급 대상자에 한해서 안내가 진행되며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별도의 안내를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경품 지급은 2023년 5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혹시나 그래서 관련 문자 받게 되면 그때 서로 공유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부디 내일 이 두 종목 모두 수익을 주기를 기원하며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저는 나라셀라 간단 기업 분석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